이게 보통 이게 염색약을 바르는 거 보면은 위에서만 계속 눌러서만 발라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건 뭐냐면 보통 이게 두피에 염색약을 그냥 칠갑을 하겠다. 이런 테크닉 같은 경우에 그냥 이렇게 잡고 눌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염색약을 바르다 보면은 정말 두피가 민감하신 분들부터 해서 뭔가 가볍게 오버랩을 준다라거나 아니면 슬라이스로 밀어칠 때가 있거든요. 혹은 우리가 보통 애벌 염색을 들어갈 때는 밑에서 쳐올리기 기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위에서만 누르는 것만 계속적으로 주장장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쳐올리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옆에 브러쉬를 잡을 때 이렇게 완전 목까지 이렇게 완전 뭉퉁그려 잡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잡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렇게 잡으면은 뭔가 디테일한 작업 들어갈 때는 다소 좀 불편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브러쉬를 잡은 손은 일단 최대한 힘을 빼줘야지만이 내가 이 브러쉬를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브러쉬를 잡으실 때는요, 일단 이게 대가리가 있고 모가지가 있고 몸통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손가락 엄지와 검지는요. 요 모가지를 가볍게 잡아주고요. 그리고 여기 있죠. 요 꼬리, 브러쉬 꼬리는요. 요 손바닥 손날 있죠. 손날 여기 갖다 대는데 자세히 보시면 각도가 이렇게 평행이 된 것이 아니고 살짝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45도 각도로 누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가볍게 놀고 있는 손가락 세 개를 가볍게 이렇게 가볍게 지어준다. 이게 기본적인 자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손가락 세 개가 다 잡고 있으면 이 브러쉬 이 각도 돌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손목을 이용해서 이제 발라줄 수도 있겠지만은, 얼마 못 가서 지금 금방 지쳐버릴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진 상태에서 이 세 개 손가락 중에서 중지와 새끼를 빼면은 이 약지 하나로만 잡아도 충분히 뭐 브러쉬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잡아 놓은 상태에서 엄지와 엄지를 살짝 밖으로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이 엄지를 살짝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밀어주는 느낌을 하면 이 브러쉬가 자연스럽게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브러쉬가 밑으로 떨어지지도 않아요. 자, 요렇게. 요 놈을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은, 뭐, 귀염부 라인 쪽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눌러서 발라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은, 특히 뿌리 라인 쪽은 뭐 밝아진다라거나 아니면 경계진 부분에 띠가 생긴다라거나 이런 경우가 보통 염색약이 고이거나 혹은 덜 발려져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밀한 그런 디테일한 그런 작업을 들어갈 때는 무조건 하나로 밀어 넣기보다도 이렇게 가볍게 브러쉬의 힘 그리고 각도를 조절해 줄 수 있게끔 해주는 기법이 요 테크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일단은 본 수업 들어가기 전에 일단 브러쉬를 잡고 연습하는 거, 이 교육 끝날 때까지 계속 한쪽 손은 여러분들께서 브러쉬를 잡고 이렇게 돌리는 연습을 하면서 제 교육을 들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게 되면은요, 브러쉬의 각도라고 해서 판넬면 두피 쪽에는 90도, 그리고 모발 끝에는 빵도 이렇게 적혀져 있죠. 그죠? 그래서 아무래도 염색약을 최초로 바를 때는요, 자, 브러쉬 각도가 90도가 돼야지만 여기 두피에 제품이 닿는 면적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색약을 바를 때는요, 총 이게 세 가지 기법이 있는데, 첫 번째, 애벌 염색, 그리고 이제 본 염색, 그리고 이제 크로스 체크, 그 이제 세 단계로 분류를 해서 염색약을 바르게 되어졌는데, 지금 보시고 있는 사진은 아주 기본적인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얹혀 바르기 기법이고요. 이게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기본이 익숙해지면 이제 응용 테크닉이 들어갈 건데, 응용 테크닉에서는 얹는 기법이 아니라 밀어 넣기 기법,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는 조금씩 따라와 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여기 대비 각도가 누워져 있죠. 약 45도 정도로 누워져 있죠. 그러면 약 90도에서 약 70도 사이까지는 제품을 얹는 각도고요. 그리고 약 60도에서부터 45도까지는 이제 바르는 기법이고요. 그리고 45도에서 거의 0도 가까이 한 10도까지는 거의 펼치는 기법이다. 이렇게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그림상에서는 호리존탈, 즉 가로로 바르는 테크닉만 여기에 적혀져 있고요. 뭔가 펼쳐서 바를 경우에는 거의 엄지가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왜냐면 엄지가 올라가야지만 이 각도가 누워지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누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검지가 위로 올라가면은요, 검지가 올라갔을 경우에는 거의 각도가 이런 식으로 쓴 상태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엄지가 올라가면 각도가 처음부터 누워지는 거고, 검지가 올라가면 얘가 올라가기 때문에 각도가 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제품을 바른다라거나 얹을 때는 보통 이제 검지가 위로 올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펼쳐 바를 경우에는 보통 엄지가 위로 올라가는 이런 테크닉이 이제 기본적인 테크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에 이제 버진 헤어 전체 한 번도 염색을 하지 않은 머리로 간주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요, 일단은 20cm 이하라고 한다면 거의 단발 정도가 될 수 있겠네요. 단발머리 전체 염색을 할 경우에는 일단 1차적으로 두피부터 약 5mm 정도를 떼고 전체를 다 도포한다. 이거는 가장 쉬운 방법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도 어떻게 들어간다? 이게
이렇게 먼저 세워놓은 상태에서 제일 기본적인 테크닉, 호리존탈 테크닉, 이 기법을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도포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뿌리에 약액, 아니, 오탄에도 약액을, 그리고 뿌리에다가 약액을 도포를 한다. 자, 이건 뭐냐면, 전체적으로 다 도포를 해놓은 상태에서 방치 타입 없이 바로 두피를 바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물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고객님이 선택하는 그 명도가 높냐 낮냐에 따라 가지고 방치 시간을 조금 더 5분을 두고 들어갈 것이냐 10분을 두고 들어갈 것이냐 이것도 좀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은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런데 대신에 여기 보시면은요 주의할 사항이 전체 바르는 것보다도 조금 더 작게 1대 1.5라고 적혀져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바른 양보다도 조금 더 얇게 발라주면 된다. 자, 그러면 보통 저거는 이제 5mm 정도를 띄워놓고 발라기 때문에 여기 뿌리 들어갈 경우에는 크로스 체크로 얘 바를 때는 호리존탈로 발랐다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뿌리 들어갈 경우에는 뭐 다이애고널 혹은 이제 버티컬로 이제 이렇게 약간 이렇게 각도를 줘서 세워서 발라주면은 훨씬 더 깔끔하게 발라줄 수가 있습니다. 방치 타임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조금은 시간이 짧게 책정되어져 있죠. 뭐 대부분 염색약을 발라놓고 나서 30분 정도 봐라, 뭐 이건 나오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분은요, 체크 포인트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염색약을 발라놓고 나서 그냥 무조건 30분 땡해서 바로 고객님 오세요, 샴푸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기보다도 먼저 한번 뭐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다 발라놓고 나서 저는 이제 설명을 드리는 편입니다. 보통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모발이 굉장히 두껍고 좀 일반적인 사람들 대비 염색이 좀 잘 안 나온다고 판단이 쓰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25분 뒤에 와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그 타임을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통 모발은 20분, 조금 뭐 발수성 모발 같은 경우에는 25분, 그래도 뭐 흡수성 모발 같은 경우에는 15분 정도. 이렇게 나만의 시간을 설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샴푸로 이제 마무리할 것인지 아니면은 방지 시간을 조금 더 볼 것인지를 결정을 하시면은 아무래도 소비자로 봤었을 때도 아, 이 사람이 뭔가 나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주고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세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제 멋내기보다도 한 5분 정도 더 봐서 이제 체크를 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이것도 말하자면은 염색의 메커니즘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리면은 염색이 되는 메커니즘으로 봤을 때는요, 멋내기 메커니즘과 세치 메커니즘 크게 두 가지를 분리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염색약에 들어가는 염료가 어떤 놈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카프링 반응으로 멋내기 색깔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은 산화 중합 반응으로 이제 갈색이나 혹은 어두운 색상이 표현될 것인지에 따라서 그 메커니즘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패치 커버 같은 경우에는 색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고 좀 어두운 색상이 연출이 돼줘야 되기 때문에 산화 중합 반응이란 것이 멋내기 카프링 반응보다도 조금 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세치 염색 같은 경우에는 멋내기보다도 조금 더 시간을 더 보는 것이다. 또 여기서 말하면 또 이제 불용성이니 뭐 이런 말도 나오는데 뭐 1차부터 3차 산화 중합 반응까지 뭐 굉장히 고리타분해지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조금 더 심학습 들어가면 그때 또 하나하나 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또 겁나 또 길어져 버렸네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제 기업모부터 해서 이게 랩핑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에어링의 중요성까지 여기까지 못 나갈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다음 시간에는 기업모부터 해서 랩핑의 중요성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저도 이게 중간중간에 이게 짬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4시거든요. 조금 이따 또 이제 손님 오실 시간이 되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내용이 너무 길어져 버리면 또 여러분들 따분해 하시기 때문에 자, 그럼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언제나 여러분들 곁에는 저 닥터 신군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은 저 또한 더 공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